혹시 열심히 메모는 하는데 정작 필요할 땐 찾지 못하고 뭐랄까 그냥 디지털 먼지만 쌓여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, 네.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. 저도 그렇고요. 그렇죠. 오늘 살펴볼 유튜브 영상 왜 제텔카스텐이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노트 필기 시스템인가 이걸 보니까요.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. 맞습니다. 채텔 카스텐이죠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 채텔카스텐 방식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단순히 정보를 막 저장하는 걸 넘어서 노트를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요. 네, 좋습니다. 그 영상에서 지적하는 핵심이 뭐냐면요. 기존 방식들 있잖아요. 뭐 폴더별로 깔끔하게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긴 내용을 그냥 통째로 막 기록하는 방식. 네네.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이디어를 좀 파편화시키고 고립시킨다는 거예요. 아, 고립시킨다. 네. 정보들이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쓰려고 해도 찾기 어렵고 또 양이 너무 많으면 그냥 압도돼 버리죠. 맞아요, 맞아요. 저도 비슷한 경험 정말 많거든요. 일단 막 저장해두면 언젠가 보겠지 싶지만 결국에는 뭐 그냥 쌓이기만 하고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. 다들 그렇죠. 영상 속 화자도 뭐 여러 앱을 써봤는데 결국 같은 문제였다? 이렇게 얘기하던데요. 그러면 이 채틀카스트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요? 그냥 정리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? 가장 큰 차이점은요. 정보를 그냥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. 연결이요. 네,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분이 이 방식으로 평생 책을 70권 넘게 쓰시고 논문도 400편 이상 발표하셨다고 해요. 와, 70권 400편이요. 진짜 대단하네요. 네, 그렇죠. 그 비결이 바로 원자적 노트, 영어로는 어타믹 노트라고 하는 건데요. 원자적 노트. 네, 아주 짧게 딱 하나의 아이디어나 개념에만 집중해서 독립적인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. 아주 작게요. 하나에 하나씩. 네. 그런 다음 이 작은 노트들을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이렇게 엮어주는 거죠. 링크를 걸거나 해서요. 잘게 쪼개서 그걸 다시 연결한다? 약간 레고 블록 같은 느낌인가요? 비유 좋네요. 맞아요. 그렇게 연결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연결망이 막 커지잖아요. 네, 그렇겠죠. 그러면서 처음엔 생각지도 못했던 연결이나 패턴이 보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. 흥미롭네요.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? 오히려 너무 잘게 쪼개면 좀 정신없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. 좋은 질문인데요. 영상에서는 이게 마치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랑 좀 비슷하다고 설명을 해요. 뇌요? 네, 정보가 어떤 특정 폴더에 딱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관련 있는 개념들이 서로 막 자유롭게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것처럼요. 아, 네네. 뭔가 떠오르는 것처럼. 그렇죠. 그래서 겉보기엔 파편화된 것 같아도 그 연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그림을 보게 되고 또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. 그리고 그 작은 노트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사실 아이디어를 더 깊이 생각하고 소화하게 만들기도 하고요. 그렇군요. 단순히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네요. 바로 그거죠. 영상에서는 노트 종류도 좀 구분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크게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. 첫째는 순간 노트. 영어로는 fleeting notes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빨리 잡아두는 임시 메모예요. 아, 그냥 흘러가는 생각들. 네. 나중에 이걸 보고 제대로 다듬거나 아니면 뭐 별거 아니면 버릴 수도 있는 약간 아이디어 초안 같은 거죠. 받은 편지함처럼요. 네네. 둘째는 문헌 노트, 리터처 노트인데요. 이건 이제 책이나 글 같은 걸 읽고 중요한 내용을 내 언어로 요약하는 거예요.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고요. 아, 내 말로 직접 써보는 거군요. 소화하는 과정이네요. 그렇죠. 이해하고 내재화하는 과정인 거죠.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연구 노트, permanent notes인데요. 이게 채틀카스텐의 진짜 핵심이에요. 연구 노트. 네. 이건 완전히 내 생각이 담겨 있고 다른 맥락 없이 이 노트 하나만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완성된 형태로 쓰는 거예요. 독립적으로. 아,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의 아이디어? 맞습니다. 바로 이 연구 노트들을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하면서 이제 자신만의 지식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거죠. 영상 보니까 그 화자가 옵시디언 같은 툴을 써서 이 연결의 힘을 정말 크게 느꼈다고 강조하더라고요. 네, 옵시디언이 이런 연결 시각화의 강점이 있죠. 네.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노트들이 막 이어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경험을 했다고 저도 그 부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그렇죠. 그게 채틀카스텐의 묘미거든요. 그리고 긴 글 뭉치가 아니라 이렇게 작고 서로 연결된 노트들이 쌓이니까 나중에는 책을 다시 읽을 필요 없이 내가 핵심은 다 파악했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다는 말도 하더라고요. 네,
중요한 포인트예요. 이게 진짜 노트를 쓴다, 활용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중요한 건 단순히 정보를 막 쌓아두는 뭐랄까 개인 위키피디아 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. 네. 그게 아니라 당신의 실제 프로젝트나 아니면 학습이나 사고 과정에 정말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. 살아있는 시스템. 네. 영상에서도 완벽한 앱을 찾는데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이런 연결이라든지 원자적 사고 같은 시스템의 원칙을 먼저 이해하고 직접 실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잖아요. 맞아요. 도구보다는 원칙. 물론 뭐 옵시디언이나 롬리서치 같은 좋은 툴이 도움은 될 수 있죠. 근데 핵심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라는 거죠. 결국은 도구는 도구일 뿐이고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군요. 영상에서도 처음부터 막 모든 노트를 다 옮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새로 배우는 내용 중심으로 작게 시작해서 뭐 몇 주든 몇 달이든 직접 한번 경험해 보라고 조언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실험해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. 자신한테 맞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 게 좋을지 직접 부딪혀봐야 알 수 있거든요.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방법은 없으니까요.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채틀카스테는 결국 노트 필기를 좀 수동적인 정보 저장에서 능동적인 사고 도구로 바꾸려는 어떤 철학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노트를 만든다는 행위를 넘어서 그 노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이 방법 역시 뭐 절대적인 규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유용한 접근법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맞게 좀 변형하거나 다른 방법이랑 조합할 수도 있다는 유연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네, 유연성, 그것도 중요하겠네요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어쩌면 완벽한 노트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딱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 나눈 그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직접 실험하고 만들어가는 그 개인적인 여정 야체가 아닐까요? 아,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. 네. 지금 당신의 노트 속에 아직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나중에 정말 놀라운 통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작은 아이디어 조각은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 연결의 씨앗을요.